이 히스타민은 염증 물질을 더 증가시켜서 갑상선 질환을 악화시키기도 하니까 이러한 음식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생기가족 한방병원 병원장 이희재입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다면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플 때는 먹을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질병이 있다면 무엇보다 식습관을 고쳐야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갑상선 질환이 있으면 어떻게 음식을 먹는 것이 좋은지 이야기해 볼게요. 이 말은 되도록 전통 한국식 식단을 따르자는 이야기인데요. 탄산음료나 빵, 과자, 사탕 등과 같은 음식을 줄이고 과일이나 야채, 곡물 등의 식사 위주로 패턴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구식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만성질환에 걸리기 쉬운데요. 하지만 한국의 전통적인 식사를 주로 하는 사람들은 만성질환에 덜 걸리거든요. 특히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글루텐을 함유한 밀가루 음식을 즐기게 되면 갑상선 질환이 생기거나 악화될 수 있습니다. 되도록 밀가루 음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포화지방산과 트랜스지방은 줄이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죠. 갑상선 질환이 있다면 이러한 지방들이 포함된 음식을 줄이고 불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는 것이 좋아요. 몇 가지 이야기한다면 오메가3가 많은 생선, 또 씨앗류, 견과류, 콩과 식물들이 좋죠. 특히 트랜스지방이 많이 포함된 음식은 히스타민을 많이 배출하게 되는데요. 이 히스타민은 염증 물질을 더 증가시켜서 갑상선 질환을 악화시키기도 하니까 이러한 음식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달걀과 지방이 많은 유제품은요, 체내에서 대사되는 속도가 느려서 이러한 음식들은 줄이는 것이 좋은데요. 갑상선 질환은 신체 대사와 많은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제품으로 대사 속도가 느려지면 갑상선 질환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유와 달걀 등과 같은 음식은 지나치게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채식을 해야 하는 이유는요, 채소나 야채 등이 우리 몸의 해독작용을 도와주고요. 또 우리가 쉽게 접하는 잎채소나 잎나물에 천연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갑상선 질환과 같은 염증 질환에는 해독 기능이 있는 채식이 많이 도움이 되죠. 하지만 채식을 할 때 녹즙은 권하지 않는데요. 향이 강한 생채소를 갈아서 오랜 기간 복용하게 되면 간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구하기 쉬운 채소, 야채 등을 생으로 먹고 또 나물을 먹을 때는 가능하면 살짝 데쳐서 먹는 것이 간에 무리를 덜 줍니다. 그리고 말린 야채보다는 생야채를 좀 더 권해드리는데요. 야채를 말리면 단백질 성분이 증가할 수 있고 소화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위나 장 기능이 약한 갑상선 환자한테는 안 좋기 때문입니다. 갑상선 질환의 치료에서 보양은 정말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사람들은 해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요. 실제로 갑상선 환자들은 영양분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잘 먹고 또 그 영양분이 체내에서 잘 흡수되도록 만드는 것이 치료에서 핵심인데요. 보양의 의미에서 양질의 닭고기와 또 붉은살 위주의 쇠고기를 적절하게 섭취하면 갑상선 치료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 드린 대로 오리백숙이나 추어탕 등도 갑상선 질환에 도움을 되니까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데요. 한동안 간헐적 단식이 굉장히 인기를 끌기도 했고요. 이러한 단식은 갑상선 질환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1일 1식 또는 간헐적 단식은 절대로 권하지 않는데요. 이러한 식사법은 지나치게 편중된 영양 섭취를 유도하기 때문에 갑상선 질환에는 악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갑상선 질환은 잘 먹어야 낫는 병이거든요. 또한 방송에 소개되는 몸에 좋다는 약초, 음식 등을 그대로 따라하다 보면 오히려 갑상선 질환에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약초에는 그에 해당하는 주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몸에 맞지 않는 것을 지속적으로 먹게 되면 부작용은 거침없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결국 치료하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여러 환경적 요인들이 갑상선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브롬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거예요. 빵이나 크래커 반죽을 만들 때 우리가 조리 시간을 단축하고 부드러운 질감을 얻으면서 보존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브롬산 칼륨을 첨가를 합니다. 또 과일이나 야채 등에 브로만 메틸이 포함된 농약을 쓰기도 하고 또 살충제를 사용하기도 하죠. 또 음료의 맛과 향을 높이기 위해서 브로마 식물유를 첨가하기도 하는데요. 코 분무제나 항우울제 등의 약물에 브롬이 포함되기도 해요. 이러한 브롬은 요오드의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을 저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위 환경이나 음식 등에 이러한 물질들이 있는지 아닌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갑상선에 도움이 되는 미나리차는 매일 복용해도 문제가 없죠. 미나리는 해독이나 항암 효과, 또 면역력 상승 등의 효과 등의 다양한 이점이 많은데요. 이러한 미나리를 차로 만들어서 수시로 복용을 하면 갑상선 질환의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미나리와 함께 조혈작용이 있는 당귀, 간을 보호하는 작용이 있는 작약, 또 항염 효과가 있는 복령, 그리고 보양과 호르몬 기능 조절에 도움이 되는 녹용을 아주 순한 농도로 섞어서 차처럼 복용해도 효과적인데요. 이러한 것은 언제든지 생기가득 한방병원에 문의를 해주시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은 제 카톡을 통해서 문의를 해주세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세요.